페이스북 오피스, 삼성은 카카오의 오피스, YG 오피스는 일하는 경험의 관점에서 저희의 결과물은 경험, 방문하는 경험, 면접을 하는 경험, 식사를 하는 경험, 회의와 협업을 하는 경험. 컨버스가 더 먹부리는 거야? 봤습니다? 블록부터 가야 되는데. 테일러 커피도 들어오네. 진짜요? 너무 가고 싶어. 분위기 좋은데? 그 원래 홍대 쪽에 있어. 연남인가 뭐 어딘가 이게 이름이 뭡니까? 박수. 이미 왔어? 야, 여기 앉으시면 돼요. 박수를 제가 근데 아무것도 못 듣고 와서 아니, 좀 필요 없어. 아, 그냥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희도 그냥 안 했어요. 존재만 저희인데요. 있으면 돼. 클럽하우스 그거 보이는 클럽하우스. 그거구나. 패러디한 거구나.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클럽하우스도 그냥 영상 다 공개하고 이러면 뭐 한 번쯤 밤 9시, 10시에 한번 저 어제도 호스팅 하나 했어요. 했더라고. 알았어, 네. 네. 부탁드렸는데 시간 내주셔서 저 종원이 부탁 주셔가지고. 술 산 보람이 있네요. 비싼 거 샀어요? 뭐 예. 비싼 거 먹었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압구정에서 제일 비싼 바에서 술 먹었는데. 아 맞다. 야, 씨. 비쌌던 것 같아요. 이네 어때요? 여기 와서 지내보니까 우리 예전 신영증권 빌딩하고 갔을 때 지금 어떤 것 같아요? 훨씬 좋죠. 일단 뷰가 완전 클래스가 달라서. 우리가 한 건 없고 뷰만 좋다?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창문 이렇게 뷰 보다 보면 문구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소소하지만 되게 좀 힘도 많이 되고. 나는 이번 주 몇 개의 실험을 했나. 네 맞아요. 그런 거. 미팅룸 같은 것도 신영증권에서는 네. 뭔가 누가 어디 예약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좀 미팅룸 안 들어가고 알 수 있으니까 좀 좋고 훨씬 미팅에 집중할 수가 있고. 회의실 효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그 데이터 분석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미나님 있는데 그래픽 네. 디자이너. 네. 사실 너무 몰랐어. 몰랐어. 그렇구나. 내가 너무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나 봐. 이런 궁금증 한 번씩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 회사 회의를 몇 개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일주일에 우리 회사 회의 몇 개 할 것 같아요? 와 어려운 질문이다. 일주일에 500개? 회의실 예약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확하게 회의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됐어요. 초반에는 우리 재택근무 비율이 더 높을 때는 한 200개 정도로 하다가 최근 이제 출근을 급격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실제로 벌어진 거 높아지면서 한 400개에서 500개 사이. 네. 비슷하게 맞췄네요. 네, 그래서 역시 실제로 이제 회의가 예약해놓고 벌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 체크인 기능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 예약해오고 쓰지 않는 비율도 추적할 수 있게 되고 맞아요. 그로 인해 에피소드도 막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되게 수평적인 회사잖아요. CEO가 체크인하는 걸 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회의실 비어있네 이러고 예약하고 가가지고 저 이거 회의실 예약했다고 나와주시라고 해서 CEO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네. 회의실 안에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큰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무선으로도 할 수 연결이 있고. 되다 보니까 요즘에 재택근무 많이 하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큰 회의일수록 재택하시는 분들이 전체 비율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는 뭔가 한 사람의 얼굴만 보고 막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어가고 막 이런 회의를 했다면은 지금 뭔가 좀 진짜 전체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재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선택과 갈아 넣음이었던 것 같아요. 집중이 네, 아니라 왜냐면 우린 또 욕심과 기준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선택을 하고 그거를 핑계로 다른 건 그래서 못했어요 라기보다는 만약 우리가 몸으로 때워서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뭐 250명을 위해서 갈아 넣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갈아 넣은 케이스. 네. 몸이 갈리진 않더라고요. 좀 살짝 좀 빠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공간 좀 좋았던 거 얘기하자면 그 전에 전에 이제 우리 건물에서는 좀 화이트보드 이런 게 좀 적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의할 때 남의 그 책상 근처에 있는 거 가져와서 쓰고 막 지웠는데 막 왜 지웠냐고 물어보고 이런 거 많았었는데 여기는 그런 그 벽 자체가 약간 칠판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용하더라고요. 저는 의도했고요. 사실
지난 사무실보다 화이트보드 수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렇게 못 느끼신다는 게 느낌상으로는 좀 네, 많은 저희도 사실 많다고 많은 게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그게 회의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약간 변태죠. 변태죠. 미나님께서 되게 많이 분석 같은 거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타임랩스 다 찍은 적 있잖아요. 진짜 카메라 엄청 많이 달아가지고 한 80시간 넘게 좀 찍었었는데 그때 회의하는 거 보니까 20인 회의실이 진짜 많은데 4명이서 쓰는 거예요. 두 명이서 썼지. 2명이서 쓰는 거 많고 그리고 심지어 4인 회의실 2개는 면접실로 써서 우리가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공간은 한정돼 있고 이걸 무작정 오피스의 절반을 회의실로 쓸 수는 없잖아요. 회의실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것들 다 쪼개가지고 그냥 중소규모로 만들자라고 종원에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4인 회의실 같은 경우는 좀 좁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럴 정도로 좀 사용률을 높이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오피스 중간에 있는 그 리스펙 회의실 있잖아요. 거기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게 둘 다 유리벽인데 한쪽은 원래 솔리드 벽이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포스터나 뭐 캔버스 같은 걸 걸자라고 했었는데 공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실제 벽을 세웠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거 벽 죄송하게 다시 뜯어달라. 그래갖고 유리로 바꿨었거든요. 지금 거기 너무 좋아요 저는. 그쵸, 이렇게 딱 통일이. 뚫려가지고 뭐 회의하는 것도 보이고 뒤에 뷰가 더 보이고 이건 되게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페이스북 사무실을 보면 아쿠아리움이라고 부르는 회의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다 뚫려 있는 회의실인데 어항처럼 생겼다 해서 아쿠아리움인데 거기가 마크 주커버가 가장 좋아하는 회의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 회의를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리스펙트 회의실이. 오, 좋다 좋다. 페이스북 오피스가 사실 되게 놀랍게도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원님이 페이스북 오피스를 직접 벤치마킹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비슷한 게 많고 특히 미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잘 되어 있는 게 비슷하고 다만 좀 다른 거는 이제 좀 천장 같은 게 페이스북은 마감을 잘 안 해놔요. 그러니까 진짜 공사판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회사 문화가 그냥 move fast and break things라는 문화가 있어요. 해커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잘 구현한 느낌이었어요. 그 지분 같은 거가 사실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마감하는 게. 삼성은 아직 그냥 공간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직 구조가 그대로 공간에 묻어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통로들이 있고 창가로 갈수록 소위 뷰가 좋은 자리로 갈수록 직급이 그냥 명확하게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들은 창가에 쫙 있고 그리고 이제 방향도 이제 그 팀원들을 쫙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입구 가까운 데 앉고 YG도 한 인테리어 하잖아요. YG 그 오피스는 좀 그 한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간을 최대한 넓게 그 개인 구성원이 쓸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 팀에서는 확실히 개인 공간을 잘 활용하기에 넓은 책상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려해줬었고 좀 다른 팀은 근데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이제 거기도 이제 가벽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책상이 쫙 펼쳐져 있고 모든 사람이 그 공간 안에 한 70명이 다 앉아 있는데 뭔가 소리 내기도 힘들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카카오 알스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는 사실 뭐 카카오의 오피스라기보다는 JUH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저희가 들어갔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JH 색깔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저희는 되게 작은 공간을 한 팀이 그냥 오온해서 썼거든요. 저희는 2층에 있었는데 사운드 한남에서 있었는데 2층에는 저희 그런 브랜드 팀 그리고 3층, 4층에는 인테리어 팀이 좀 쓰고 그리고 조그맣게 또 식업장, 그 컬처 팀이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오피스 각 층을 가면은 여기 무슨 팀이구나 라고 딱 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철로 된 판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맨 처음에 저게 왜 저 까만 벽이 왜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자석 이렇게 붙여가지고 포스터도 붙일 수 있고 시안도 붙이고 특히나 저희는 사이니지 작업을 하니까 엄청 큰 작업들을 종이로 붙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벽을 아예 따로 만든 거였고
또 3층에 이제 인테리어나 건축팀을 가면은 막 샘플들이 그냥 큰 책상에 다 놓여져 있어. 벽돌, 타일, 뭐 나무 이런 것도 쫙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바로 뭐 이렇게 모아서 무드보드를 만든다든지 그럼 거기서 샘플 같은 거 다 셀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냥 저희도 지금 저희가 XD가 쓰는 오피스 저 공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뭔가 우리 팀이 이렇게 좀 좁게 쓰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좀 더 얘기하기 편하잖아요. 되게 코지하고 그리고 큰 벽도 하나 있어서 거기 우리 시야는 붙이면서 얘기하고 이번에 요 포스터도 붙여놨거든요. 클로피스 가장 중간에 붙여놨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거 보면서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노래도 따로 들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오피스를 떠올릴 때 떠오르는 것들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우아한 형제, 뭐 배달의 민족 만든 우아한 형제의 오피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저희가 콜드콜했어요. 한번 오피스 투어 하고 싶다. 저는 그 오피스 투어라는 걸 좀 처음 가봤는데 거기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처음 들어가서부터 퀄리티팀이 저희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레이니스트라는 그 명패와 함께 안내를 해줘서 되게 반가웠고 그 공간마다 특성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컨셉으로 잡았던 거는 그 바로 앞에 올림픽 공원이 있잖아요. 스포츠 관련해서 컨셉을 좀 많이 풀어냈더라고요. 오피스 투어 경험이라는 걸 설계를 할 때 동선이 굉장히 섬세하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왔을 때 예쁜 공간은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방문하는 데가 레이니스트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당시 저희는 지금 뱅크서버지만 레이니스트인 시절에 레이니스트의 방문을 환영합니다와 같이 이런 조그만 텐트 같은 거 해서 사람들 이거 우리 거야 그럼 사진 찍게 하고 사람들이 오피스 내에서 구석구석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가는 만들어야 되는 역사와 바꿔야 되는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오피스에서 많이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배민에서 좀 재밌었는데 저희가 좀 다르게 적용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민 오피스 하면은 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구석구석에 되게 위트 있는 말들이 써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오피스 저 구석에 딱 보면은 청소하지 않은 우주가 탄생한다 이런 것들이 막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시선을 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액션을 유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저희는 좀 저희 스타일로 좀 다르게 풀어냈었거든요. 저희도 오피스를 이렇게 맨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그런 문구들을 좀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내다 보면은 하나 발견하고 또 계단을 가다 보면 또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서야 보이는 문구들이 막 있거든요. 저희 뭐 미션을 녹여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핵심 가치들을 좀 더 풀어 설명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그냥 동아리처럼 만드는 XYZ 채널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홍보하게 돼요. 뭐 계단에는 뱅클 홍보도 좀 하고 뭐 펫 채널도 홍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아고라 위쪽에는 C레벨 출입 금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발견하는 재미를 좀 주려고 했었어요. 약간 이사 오는 느낌? 그 전체적인 UX가 너무 좋았어요. 그 비행기 소리도 살짝 깔아주시고 네. 그 테이프 같은 것도 다 비행기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꾸며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접근할 때 이거를 공간이라고 접근하는 걸 되게 지양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피스가 아니고 이사가 아니고 그 일하는 경험 혹은 이사도 이사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사하면 떠올리는 거는 이삿짐 센터가 와서 그냥 플라스틱 박스나 이런 데 이렇게 짐 넣고 뭐 그냥 옮기고 뭐 내가 와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인데 조금 더 이거를 경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었죠. 저희가 그 경험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 좀 줄였으면 하겠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재밌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좀 여행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사는 가는 게 아니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이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우님이라든가 다른 팀원들이 모두 도와서 이 여행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여행을 어떤 아이템으로 사람들한테 제시해서
어떻게 더 여행을 가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비행기 티켓 같은 걸 일단 사람들한테 지급을 한번 해보자. 이걸 받았을 때 이거는 진짜 내가 예약을 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떠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약간 릴렉스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그 신영증권에서는 사실 휴게 공간이 있긴 했지만 그 바로 앞에서 또 회의가 일어나고 일하는 현장을 바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팝콘으로 와서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공간과 아니면 뭐 푸드볼이라든지 에너지볼이라든지 아니면 샐러드볼 뭐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뭔가 제가 공간의 선택권이 되게 많아진 느낌이었어요. 저의 그날의 이제 감정에 따라서 오늘은 푸드볼에서 일하고 싶어, 오늘은 그냥 저기 샐러드볼에서 일을 하고 싶어, 약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좀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그냥 그 업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영증권 있을 때는 종호님의 그 감시 레이더를 피할 수가 없었잖아. 힘들었죠. 숨 막혔잖아. 여기 요즘은 좀 도망 다닐 수 있나요? 요즘은 44층에 갔다가 다시 또 43층에 왔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도망가 있어요. 1인실에 들어가 계신 거 아니에요? 어제 봤는데 1인실에서 1인실 너무 좋아. 너도 약간 이런 느낌. 너도 약간 리더들끼리 너도. 되게 사실 리더도 외롭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가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필요할 때 여기는 그런 면에서 조금 뭐 숨는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조금은 갖춰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신영증권 건물에서는 리차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유일한 장소가 안마 의자였는데 안마 의자 앉아도 옆에 사람들 다 앉아 있고 이러니까 사실 뭐 쉬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휴식도 그렇고 전 사실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업무적으로도 네. 우리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되게 그 테일러된 세팅? 뭔가 정말 세팅 쫙 해놓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캐주얼한 대화를 하다가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맞아요. 전에 회사에서는 캐주얼한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다들 보이는 장소였고 그 회의실 밖에는 없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는 뭐 복도에도 보면은 되게 디자인 되게 예쁜 테이블들 그냥 중간중간에 있고 두 명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고 뭐 되게 조그만 뭔가 휴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캐주얼한 대화 하다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고 이런 여지들을 많이 남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게 되게 고마운 게 저희가 딱 목표로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답이야, 정답. 대본 읽고 온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진짜 딱 와서 시작한 건데 딱 맞네요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을 설계를 할 때 중요했던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20이라는 숫자였어요. 오, 역시. 20걸음 안에서 업무와 그러니까 개인적인 몰입과 회의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게 하는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20걸음이면 다른 공간의 형태로 갈 수 있어요. 높이가 다른 책상이라든지 조금 등이 소파가 있는 공간이라든지 뭐 1인 공간에서 4인 공간, 1인 공간에서 2인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그 20걸음 안에서 저희가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목표였어요. 그래야 이 몰입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또 그거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주시는 것도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보통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뭐 예술적 감각이나 직감 같은 게 뛰어나신 분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영감이 떠올라서 이렇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 제품 만드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데이터를 보고 숫자를 보고 결정한다는 게 제가 지금 되게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간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저희의 결과물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험, 면접을 하는 경험, 식사를 하는 경험, 내가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하고 몰입하는 경험, 회의와 협업을 하는 경험. 디자인은 뭐가 먼저 와야 되죠? 디자인은 엉터리 먼저. 근데 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든 게
저희가 뭐 각자 분야에서 계속 그런 전문성들을 쌓아오고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본 사람 없거든요, 저희 팀에. 좀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하는 것도 다르니까 이것들을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 회사가 하는 방식으로 하자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게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그냥 예쁜 공간은 사실 당연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잘하고 예쁘게 디자인하면 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든 간에 좀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실제 구성원들의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관찰을 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 오피스가 데드 스페이스가 굉장히 적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펑션이 먼저 오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공간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피지컬한 거에 그냥 얽매여 버리는데, 경험이라고 하면 피지컬한 건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감동하셨나요? 네. 왜냐면 그 경험이라는 건 멘탈적인 부분도 있을 그렇죠. 거고. 네. 그렇죠. 앞뒤에 컨텍스트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뭐 들어올 때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 하려고 많이 했던 거죠. 약간 아이폰 이제 오프닝 할 때 그렇죠. 그 네. 경험 그런 비유도 같은 했었고 느낌이네요. 실제로 저희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나씩 도메인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면접 경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면접자의 동선에 따라서 면접자가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그리고 대기를 할 때, 면접을 볼 때, 나갈 때 그런 접점들을 조금 포인트를 줘서 조금 보여줬거든요. 저희가 디자인했거든요. 면접자가 도착을 해서 밑볼에 도착하시게 되면 굿즈들을 약간 모아두는 공간에 먼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면접자들이 와서 이 회사에 정말 오고 싶다, 뭔가 저희의 자랑거리를 조금 처음에 보여드리고 대기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대기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가 가장 좋은 뷰예요. 그 면접자실 명도 VIP라고 쳐서 정말 약간 내가 대접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근데 너무 좋은 게 면접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다, 뭐 이 사람은 우리가 평가한다라고 잘못 인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험을 줌으로써 서로 알아간다는 느낌을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는 좀 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기도 했었고, 실제로도 밥이 맛있어요. 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뷔페식이 아니라 도시락식으로 하고 있긴 하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서 다들 만족하면서 먹고 있고, 세이브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들도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런 거 동선을 설계하거나 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250명이 동선에 얽히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테이블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놔보고 어떻게 해야 이 공간에서 오피스랑은 좀 다르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YG 밥 맛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집 밥 맛있죠. 네. YG 밥, 뱅크 샐러드 밥. 아직 뱅셀러가 아니구나. 네,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엑셀 짬밥이 좀 덜 되겠네. 그리고 신규 입사자도 모를 수 없게끔 그냥 미팅 룸들이 그냥 딱 붙어 있으니까 리스펙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캘린더에서 회의실 고를 때 핵심 가치들이 딱 뜨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고르게 돼요. 아 진짜요? 피어레스니스,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뭔가 뭐 나한테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 뭐를 고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전사적으로 지금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자. 그래서 전 구성원이 정말 다 참여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안 하면 지구 끝까지 피플 팀이 쫓아와서 뭐 이거 정의하는 거 계속 참여하게 했었는데, 저는 그때 참여한 사람들은 핵심 가치를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 입사하는 사람들이 이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워크숍을 따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데일리로 자연스럽게 이거를 알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말하게 하는 거죠. 인호님 오늘 회의 어디에요? 저희 리스펙에서 만나요.
저희 뭐 오너십에서 만나요.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가기도 하고 또 곳곳에 그 핵심 가치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또 뭐 벽에도 크게 저희가 써놓기도 하고 또 작게 또 조그맣게 이렇게 숨겨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여기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뱅크샐러드 핵심 가치가 뭐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를 좀 그냥 스스로 쉽게 내재화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온라인이 일반화될수록 오프라인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오피스에 나와서만 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좀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 이사를 했을 당시, 그러니까 뭐 작년 말도 그렇고 재택 비율이 되게 높았었는데 점점 출근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오피스에 출근해서 회의하는 회의가 더 매끄럽다든지 더 모르게 잘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공식 질문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선희 누나에게 XD란?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내 인생의 3분의 1을 책임져주는 팀이죠. 왜냐면은 그쵸, 8시간 하루 일을 하니까 그 시간 동안의 경험을 책임져 주니까 인생의 3분의 1의 경험을 책임져 주는 요거 앞에 딱 들어가면 8시간만 일해 하루에? 절반. 주말까지 해서 에브리지 하면 8시간이 되는 거죠. 역시 근거가 있어. 데이터 기반, 숫자 기반으로 항상. 지금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그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매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회사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걸 저희가 비디오로 보여주는 것과 그걸 실제로 와서 몸으로 느끼고 소리로 듣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가치는 단기간에 버추얼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 이 오피스가 조금 나쁘진 않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구성원들이 예전 사무실에서는 한 번도 가족이나 뭐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무실로 오고 나서는 뭐 지인 초대해도 되나요? 뭐 가족 초대해도 되나요? 심지어 저희 한번 아이가 왔던 적도 있죠. 맞아요. 그게 사실 뭐 그전에는 아이가 오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 가족에게 또 보여주고 싶은 아빠 이런 데서 일해, 엄마 이런 데서 일해 라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 공간이 주는 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무엇보다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자부심을 느끼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하고 저희는 끊임없이 개선하고 고도화할 예정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구성원들이 결국에는 업무에 대한 몰입과 협업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거기서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